근데 뇌에다가 fMRI 기계를 껴가지고 얘가 실제로 고의적인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공이 날라와. 골대 앞이야. 이렇게 쳤어. 근데 fMRI 상으로 이거는 의도가 없었다. 오케이 통과. 빅데이터 분석해서 좀 있으면 다칠 것 같아. 미리 출발해 로봇이. 미리 들꺼들고 출발해. 미리? 그래서 선수가 쓰러질 때 바로 받아. 그리고 선수는 분명히 안 다쳤는데 저기 멀리서 들것이 와요. 씨야 나 다치나 보다. 나 곧 다치나 보다. 그리고 다치나 쓰러질 때 바로 이때 딱 받쳐서. 그래서 이제 인저리 타임이 줄어들죠. 그러네요.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저희가 언제 얼마만에 뵌 거죠?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지금 이제 100%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늘 뭐 그냥 집에 안 가도 돼. 몇 시에 보세요 오늘? 1시간만 하죠. 1시간? 1시간 좀 아쉬운데? 궤도님은 유튜브 안 하시나요? 저희 구독자 90만입니다 지금. 필드님 저희가 이렇게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 안될과학. 요새 만나는 분들이 다 그 침착맨 잘 보고 있다고. 제 본진을 침착맨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90만이면 이제 올해 한 100만 올해 목표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 올해 100만. 사장 질라타님 입중계할 때 궤도형 불러주세요. 그러면 90분 동안 다시 한마디도 안 해도 된다. 저 중계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맨체스터 시티가요. 네. 천체 물리학자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를 했었죠. 천체 물리학자를 맨시티가 고용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나와서 꼭 내가 그 얘기 해주겠다. 이야기 좀 그래도 하지 않았나요? 빅데이터 얘기 좀 하시다가 AI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요제 주제님이 끝났고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가야죠. 가시려다가 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앞에 약간 하이라이트 개념으로 그거 조금만 다시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축구는 결국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뭐 공의 데이터, 위치 데이터, 뭐 속도 데이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센서 장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GPS 같은 거 달고 있으니까. 축구 선수들의 위치나 뭐 속도나 뭐 공의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결론들을 낼 수가 있어요. 가설들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승리, 패배 이런 것도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부상당할 가능성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뛰다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은 이 선수는 패턴상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다가는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량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컨디션에 그럼 교체를 해야 돼. 놔두면은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뭐 실험 단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플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피로도, 그다음에 패턴, 그쵸. 운동량, 경기 전날 몇 분을 뛰었냐. 맞아요. 그랬을 때 언제 때 부상이 일어나더라. 이걸 낼 수가 있잖아요. 패턴이잖아. 패턴을 내서 이 친구 지금 부상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운동량을 줄여주세요. 맞아요. 출전 시간을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천체 물리학자예요? 이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물론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이 정말 잘하죠. 저는 일단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는 빠진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해석적으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치화가 돼가지고 수식이 나와줘야지 예측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보완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가 다 들어오고 이것들을 하나를 다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계산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인공지능은 결국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난다, 양치를 한다, 출근을 한다, 퇴근을 한다 이런 데이터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가 몰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엉뚱한 답을 내리고 굉장히 편향된 결론을 내려요. 이상하네? 화장실을 2번이나 갔어? 대장증후군인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렇게 내버리는데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일어나서 뭐 일어난 각도, 시간, 딛는 거,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올렸나 내렸나까지 막 다 계산한다 쳐요. 그러면 얘가 화장실에 갔다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얘의 성향이나 하는 행동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굉장히 똑똑한 결론을 내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직종이 뭐냐? 천체 물리학자. 우주로부터 오는 데이터, 사진,
그 사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이미 제가 연구하던 10년 전에서부터도 저희는 막 테라바이트를 썼어요. 그 당시에 막 이제 기가만 해도 막 와 이거 언제 다 채우냐 이럴 때도 이미 테라바이트를 썼어요. 지금 페타바이트 막 나오잖아요. 어제 나왔던 그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데이터 처리하는 과학자, 이분은 그 사진 한 장이 1테라바이트. 사진 한 장이 우리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꽉 채워요. 한 장으로. 엔터 하면 딱 치면 1테라가 다 차. 그럼 이거 엔터 딱딱딱딱 치면 이미 막 60테라 막 80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의 그 빛이라는 우주로토인 데이터, 이걸 다 모아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빅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유리한 과학자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이 됐어요.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한에 가까운 엄청난 방대한 양을 처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축구가 그 정도로 많아졌다고요? 데이터가? 데이터 그렇게 많죠. 빅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물론 천체 사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방대한 처리를 해본 과학자는 이제 그거보다 좀 적은 거는 오히려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그런 주식 관련된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다 빅데이터니까. 예. 나도 테라가 맥주 아니고 그거 알아요. 혹시 나중에 감독도 AI나 혹은 요즘 얘기하는 챗 GPT 충분히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다 때려박은 거잖아요. 뭐 그쵸. 제가 듣기로는 책 몇만 권이요? 5조라고 했나? 뭐 몇 개를 넣고 존재하는 모든 문서와 지식들 다 때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말할 때도 그 약간 알파고 바둑 두듯이 그렇죠. 최선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유하고의 그동안에 뭐 모든 데이터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맨유하고 토트넘이야. 네네. 그럼 토트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맨유 경기가 있고 선수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선수를 선발로 넣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확률이 제일 높아. 그러면 그렇죠. AI가 잘하죠. 할 수 있죠. 무조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감독님의 역할이 단순히 전략만 주는 게 아니라 사기를 좀 이렇게 증진시키고 약간 그 멘탈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생성형 AI, 생성형 AI, 챗GPT나 뭐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가 아마 명언도 더 잘할 거야. 그렇잖아요. 막 오늘 너희들이 흘리는 피는 너희들 하나하나의 피가 아니다. 너희 뒤에 있는 토트넘의 모든 팬들, 1000만 명의 팬들이 흘리는 피다. 막 이런 식의 멘트 있잖아.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역시 우리 궤도 형이 전략은 짤 수 있지만 선수들의 사기 진작은 못해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더 잘해. 걷지 마. 한순간도 걷지 마. 네 다리는 두 발이 땅에 전부 붙어 있지 마. 한 발 혹은 0발이 붙어 있어라. 이 말은 곧 뛰라는 겁니다. 뛸 때 우리의 다리는 아예 지면에 붙어 있지 않거나 한 발만 붙어 있어요. 두 다리가 붙어 있는다는 건 이제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네 다리는 0발 혹은 한 발만 붙어 있어. 되게 멋있는 말인데 샤워할 때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야. 언젠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게. 물론 감독이 누군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붙어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심판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 잉글랜드 지금 심판들 난리인데. 축구는 인공지능이 지금 웬만한 거를 다 심판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축구는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도 훨씬 정확하잖아요. 그쵸. 손 거버리면 사람이 봤을 땐 이상한데 그냥 명확하게 넘어갔을 때 뭐 어디 위치에 있었느냐, 차기 직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그냥 이미지 비디오 판독을 하면 그냥 명확해요. 맞아요. 사람은 놓칠 수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놓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반자동 맞아요. 옵사이드 판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 걸 바로 또 이제 몇 초 안에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아예 그냥 송출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미지로 만들어서 바로 틀었잖아요. 아니 근데 축구에 인텐션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의도를 보는 게 있어요. 옵사이드는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니까 뭐 그냥 그 명칭이에요. 맞아. 근데 만약에 핸드볼이에요. 일단 공이 날아와서 맞았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볼 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맞았다는 모든 게 다 핸드볼이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쉽게 요거는 얘기하면 이제 뇌에다가 fMRI 기계를 껴가지고 얘가 실제로 고의적인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보고 얘가 진짜 의도를 갖고 한 건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도 마. 이 장비,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딱 끼고서 잠깐만, 손을 딱 쳤다. 그게 있어요? 그런 센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fMRI가 뇌에 이제 그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fMRI 요거를 딱 하면은 이제 의도적일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의도가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선수를 다 이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딱 했을 때 fMRI 상으로 얘는 솔직히 의도가 있었다.
그럼 뭐 얄짤 없는 거죠. 와, 씨, 그럼, 야,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의도가 애매하지 않냐, 막 그런 거거든. 아, 레프리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날라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좀 없어. 그러면 이게 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아, 심판이, 잠깐만. 야, 가져와봐. 손 올려놔. 중단. 그 다음에 딱 꺼내서. 아니, 이것도 이렇게 빨리 못해. 왜냐면은, 이 거짓말 탐지기 원리가 손에 나오는 수분량을 측정해요. 아, 그게 이게 찡하는 게? 이게 저도 이거 예능에서 막 그 러닝맨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사용법을 몰라. 저를 불렀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선수가 만약에 핸들링을 했어요. 그럼 스톱. 선수 일로 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딱 대요. 칼리브레이션 먼저 해야 돼. 기본적인 얘의 수분량을 측정합니다. 먼저. 그럼 띠띠띠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하면 띡 하고 수분량을 측정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질문은 굉장히 일반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대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선수가 남자야. 당신은 남성입니까? 아, 이거 확실한 거 봐. 띠 다음에 띠 하고 칼리브레이션 해. 그 다음 질문. 의도적으로 핸들링을 했습니까? 띠띠띠 다가 으아! 이러면 이제 네, 핸들링. 왜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 상태를 칼리브레이션. 아, 그니까 거짓말을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기준을 만들어. 왜냐면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할 때조차도 울리면은 이 사람은 사실 거짓말 탐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핸들링을 의도로 했습니까? 그럼 으아! 이러면 이제 바로 핸들링.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뚜 이러면 오케이 속행 공이 날라와 골대 앞이야. 이렇게 쳤어. 근데 FMRI상으로 이거는 의도가 없었다. 오케이 통과. 야, 수비수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도 없이 손을 움직이는 연습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의식만 끊기면 손을 막 이래. 심판은 제가 봐도 더 있네 그러면. 심판도 있다. 심지어 들것 갖고 오는 사람들도 다 가능하다. 이제 로봇, 이제 데니스 송 교수님 같은 분들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좀 있으면 다칠 것 같아. 미리 출발해 로봇이. 미리 들것으로 출발해. 아, 미리. 그래서 선수가 쓰러질 때 바로 받아. 그래서 선수는 분명히 안 다쳤는데 저기 멀리서 들것이 와요. 씨야, 나 다치나 보다. 나 곧 다치나 보다. 그리고 으아 다치나 쓰러질 때 바로 이때 딱 받쳐서. 그래서 이제 인저리 타임이 줄어들죠. 아, 그러네요. 나왔다 들어가는데 한 20초밖에 안 걸려. 아, 진짜? 아, 예, 요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거의 미래 축구입니다. 미래 축구. 실시간으로 네. 형 해설자 자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 해설자 바로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해설자는 그래도 아니 뭐 들것까지 미리 오는데 해설을 왜 못해? 아니 들것도 미리 오는데 해설자 어떻게 합니까? 해설은 미리 더 미리 해. 이미 골 넣고 환호까지 해. AI가